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차는 저번에 말씀드린 브론코 SUV 모델에 이어서 브론코 스포츠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브론코 스포츠 모델은 브론코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사이즈도 조금은 작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가 갖고 있는 뼈대라든가 차의 만들어짐 자체가 브론코란 이름을 갖기에는 약간은 어색한 그런 느낌이 갖고 있는 차라고 보여요. 왜냐면 일단 브론코라고 하면 왠지 바디도 크고 큰 바디가 오프로딩을 아주 잘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바디온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차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왠지 모를 그 브론코란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브론코 스포츠 모델은 브론코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더,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 있는데, 포드 이스케이프 모델에 좀 가까운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포드에서 안내하는 부분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스타일적으로 언뜻 이렇게 처음에 몇 초 동안 이렇게 봤을 때는 일반 브론코인지 브론코 스포츠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비슷하게 생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브론코 모델을 적용을 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포드에서 기존에 만들어낸 이스케이프나 엣지 모델 같은 것보다도 오히려 더 오프로딩 성능도 강화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오프로딩에 또 캠핑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차에 종합적으로 넣어놨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브론코에 가까운 그 이미지로 좀 더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모델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론코 모델보다는 이 브론코 스포츠 모델이 좀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일단 가격적으로 봐도 그렇고 실용성으로 봐도 일반 브론코 모델보다는 기본적으로 뭐 출퇴근이나 어떤 마트를 간다거나 내가 평범하게 탈 수 있는 모델 자체는 이 브론코 스포츠 모델이 훨씬 더 어울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그렇더라도 뭔가 브론코란 이름을 붙였을 때는 포드에서 이 브론코의 어떤 특이점을 여기다 갖다 넣어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브론코 스포츠 모델에 대한 거를 한번 지금 같이 볼 건데, 브론코 모델을 포드에서 내놨을 때는 경쟁 모델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요타 라브4, 혼다 CR-V, 그리고 뭐 한국의 스포티지도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일본 차들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현대 투싼 모델도 비교가 될 것 같고. 그런데 비교되는 차들과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판매될 가격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경쟁 차종보다는 약간은 비싸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입니다. 처음에 그 2000대 한정 모델로 나온 퍼스트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는 최상위 모델인 배들랜드 모델을 처음에 출시하는 기념으로 여러 옵션을 더 추가하고 재질을 좀 더 고급스러운 걸 사용하면서 한정 판매용 모델로 만들어져 나온 건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아무튼 그걸 빼게 되면 글쎄요, 약간은 그 경쟁 모델보다는 높은 가격 정도로 형성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차 인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경쟁 차종의 모델들 중에 이렇게 박스형으로 생긴 건 없어요. 대체적으로 유선형이라든가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브론코 모델은 딱 떨어지는 박스형 모델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좀 더 차별성 있게 보이게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드 이스케이프 모델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도 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고 더 단단해 보이고요. 그렇죠. 뭔가 차가 좀 더 달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특히 이스케이프 모델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나라에는 제가 처음에 그 차를 충주에 한번 그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몰았던 모델은 그때 3.0 V6 모델이었는데 2.0 모델도 그때 나왔었어요. 2.0 디젤이었는지 가솔린이었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는데, 아무튼 정말 좀 무겁고 좀 답답한 이런 주행 느낌을 가졌고, 실내 공간도 엄청나게 작아서 제가 운전하기에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었다라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브론코 스포츠 모델은 그래도 좀 더 그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운전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 차는 또 다른 경쟁 차종과 좀 다르게 오프로딩에 좀 강하게 설계가 됐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오프로딩이 강하려면 지상고가 높아야 되잖아요. 지상고 같은 경우는 22cm가 훨씬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SUV의 오프로딩이 좋다라고 말한 차들보다도 좀 더 비포장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상고의 여유 공간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지상고가 22cm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좋아졌지만 도각 능력도 상당히 일반 경쟁차들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걸로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브론코 모델의 그 엔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가지 엔진이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는 3기통의 1.5L 터보 엔진이 들어가고, 이 엔진 같은 경우는 181마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국에 이 차가 출시가 되면 이 마력수가 한 몇 마력 정도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2.0 터보 엔진도 들어가요. 245마력짜리. 이 엔진 같은 경우는 가장 하이 레벨인 배들랜드 모델에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브론코
스포츠 모델의 엔진은 1.5의 3기통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 두 차종은 엔진만 다른 게 아니라 4륜구동 시스템이 약간은 다릅니다. 배들랜드에 들어가는 4륜구동 시스템은 일반 브롱코에 들어가는 4륜구동 시스템하고 거의 같은 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그 고투 모드 요게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프로딩에 강한 그런 토크 벡터링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계치의 길을 더 갈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두 가지의 4륜구동이 들어가 있다 알려졌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안전장치들은 최근에 나오는 그 차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운전자를 도와주는 기능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포드에서 말하는 거는 코파일럿 360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앞에 충돌 방지 시스템, 그리고 보행자 보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런 시스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후진할 때도 뒤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경고 기능이 들어가 있고, 레인 키핑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 하이빔 기능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차에 뒤지지 않는 모든 안전장치들이 이 차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좀 재밌어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게 되면 딱 트렁크 뒷자리 2열 시트까지 딱 접었을 때는 완전한 차박용 캠핑카로 이용하기 충분한 공간으로 일단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양쪽에 물건이나 쇼핑백 같은 거를 걸 수 있는 이 훅업 시스템이 다 돼 있고, 기본적으로 미주적인 110V인데 한국에 들어가면 220이나 240V로 바뀔 텐데, 기본 전원이 공급되는 장치가 또 트렁크 쪽에 또 마련이 돼 있어요. 소비 전력이 높진 않을 거예요. 간단한 전자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뭔가를 충전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정확한 와트수는 400W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쎄요, 그 400W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큰 용량의 전기 장치는 사용하지 못하나 기본적으로 캠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 장비는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재밌게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굳이 이런 걸 만들어 놨다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캠핑을 갈 때 이 차는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포드에서는 좀 더 강조하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트렁크 쪽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재밌는 게 시트 뒤에는 여러 가지 걸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뭐 핸드폰 거리라든가 아니면 작은 수납할 수 있는 것들, 포드에서 광고한 사진에 보면 컵이라든가 우산 그런 거를 쉽게 걸 수 있는 시트에 스트랩 장치가 되어 있는데, 요게 약간 집 랭글러의 시트백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열 시트 바닥에 또 작은 수납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그 바닥 시트를 약간 이렇게 들게 되면 그 바닥에도 간단한 것들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니까, 아무래도 캠핑이나 아니면 오프로딩을 가다 보면은 작은 수납 공간들도 많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납 공간도 포드에서 신경을 썼다고 이렇게 보이네요. 재밌습니다. 아주 그런 것들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것 자체가 약간은 미국 차스럽지 않은, 최근에 보면은 이 미국 차들이나 유럽 차들이 약간 한국 차나 일본 차의 어떤 아기자기함을 따라한 경우도 좀 있는 걸로 보여요. 물론 걔네들 보고 왜 따라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하지만 분명히 그쪽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도 우리 한국 차나 아니면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차들의 그 아기자기함을 부러워하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브롱코 스포츠 모델의 그 햇지, 그러니까 뒤에 트렁크 문은 전체도 열 수가 있고, 대부분의 미국의 SUV 차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뒷유리만도 이렇게 팝업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짐 같은 경우는 무거운 트렁크 다 안 열더라도 쉽게 꺼내고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 브롱코 스포츠 모델도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2.0 터보 엔진에 견인을 할 수 있는 무게는 2200파운드, 대략 한 1000kg, 그러니까 한 1톤 정도 보면 되고, 포드 이스케이프 2.0 모델보다 오히려 견인 능력은 좀 안 좋아졌어요. 포드 이스케이프 모델 같은 경우는 3500파운드가 기본 견인할 수 있는 무게였는데, 이 부분은 좀 낮춰졌습니다. 좋은 건 아니죠. 숫자가 낮아졌다는 것 자체는. 왜 이렇게 했을까? 네, 좀 이런 생각은 들고, 1.5L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2000파운드를 견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 엔진과 1.5 엔진에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은 200파운드, 그러니까 100kg 정도도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뭐 견인 능력은 기본적으로 좀 낮은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드 브롱코 SUV 모델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그 포드 싱크 4.0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스포츠 모델은 3.0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왜 굳이 이 새로 나온 같은 차에 하나는 4.0고 하나는 3.0을 넣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그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포드 스포츠 모델에 들어가 있는 모니터는 8인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 뭐 당연히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은 다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사진을 여러 장을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 거기에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도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차종에 4륜 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륜 구동 모델은 없어요. 이 부분도 또 예전 이스케이 모델하고 좀 더 다른 부분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핸들 열선하고 앞자리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트렁크 공간은 자전거 2대를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전거가 딱 2대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사용했던 캠핑 용품들을 트렁크에 넣게 되면 흙 같은 것들이 묻을 수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고무로 된 커버, 러버 매트라든가 2열 시트에 등받이에 고무로 된 그 커버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깨끗하게 차를 유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 이 차의 오프로드 등판 능력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이제 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포드 브론코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 스포츠라고 하는데 스포트예요. 정확히 스포트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컴팩트 사이즈의 SUV의 기능이 다 있으면서도 좀 더 하이 레벨에 가면 다른 경쟁 차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오프로딩에 강한 그런 성능을 발휘하게 만들어놨고, 거기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자기 연인이나 친구끼리 이렇게 캠핑을 가기에도 손색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놨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재밌는 사용의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될 때 경쟁 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즐거움을 주는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갖게 하고, 물론 경쟁차들보다 더 작은 엔진에 부드럽기만 한 이미지, 이런 것들은 스포츠 모델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이미지, 그리고 이 차만의 특색이 좀 분명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차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집에 작은 SUV를 하나 갖고 싶은데, 한국은 물론이지만 이 북미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의 SUV 메이커마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크게 특징적이라기보다는 뭔가 디스카운트를 좀 해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차를 팔았을 때 감가상각이 좋은 차, 이런 위주로 좀 더 골랐다고 보면, 포드 브론코 스포트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능에 아니면 그런 기능에 좀 더 추가적으로 이 차만이 갖고 있는 걸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존의 경쟁 차들 모델을 진장시키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저가 만약에 그 차종들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했을 때 아직 타보진 않고 이 차에 대한 느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사진이나 아니면 여러 포드에서 말해주는 이 차의 기능이나 이 차가 주는 느낌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이 포드 브론코 스포츠 모델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포드라는 브랜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른 미국차 브랜드에 비해서는 약간은 스포티한 느낌이 갖고 있어요. 뭐 물론 기본적으로 머스탱 라인도 있고, 그리고 쉘비 라인도 있고, 그리고 포드 GT라는 슈퍼카도 나오는 이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F150 같이 이런 픽업 트럭을 운전해봐도 다른 차종에 비해서 뭔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의 핸들링과 차의 움직임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포드 브론코 모델이라든지 아니 브론코 스포츠 모델도 일본 차나 아니면 이 정도 사이즈 SUV에 비해서 스포티한 느낌을 더 강하게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포드 브론코 스포츠 모델은 모노코크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짝을 띄거나 지붕을 뜯거나 하는 일반 브론코 SUV 모델하고는 달라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그레시브하거나 하드코어적인 요소는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즐길 수 있는, 그게 온로드가 됐든 오프로드가 됐든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차로는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진짜 이번에 나온 브론코 모델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우리의 여러 가지 상상을 다 이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발휘할 것 같은 이런 느낌마저 주기 때문에 이 차를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당장에 이 차가 출시되진 않는다고 해요. 기존의 일반 브론코 모델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한테는 빠르면 올겨울 아니면 뭐 내년 봄에 배달이 된다고 하고, 브론코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가 좀 더 그거보다는 일찍 나올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거의 뭐 제가 보기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나오면 이 시장에서 특히 실제 경쟁 모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그 라인업에서 이 두 가지 브론코 모델이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될지 참 궁금하고, 브론코의 선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좀 담아봅니다. 아무튼 저번 영상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도 브론코 스포츠 모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